어깨가 아파서 미치겠다 어깨 통증.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청추 통증. 죽지 못해 걸어다닌다 관절 통증. 밤마다 아파서 잠을 설친다 신경 통증.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대상포진 등등 세상 모든 통증을 정말로요? 해결해드립니다. 브라보 아줌마 풍급. 다정한 김영건 원장의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 아프다고 울지 마세요. 오늘은 호통의 달인 최국 씨를 대신해서 브라보 아줌마로 대박을 치고 있는 리틀 이미자 가수 풍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만성이든 급성이든 세상의 모든 통증을 연구하는 의료계의 최충격기 다정한 원장입니다. 김영건 원장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처음 보죠? 네, 처음 뵙습니다. 김영건 원장님은 개그맨 최국 씨하고 며칠 했었고 가수 풍금 씨는 처음 볼 텐데 가수하고 이렇게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느낌이 어때요? 반갑습니다. 가수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되게 신선합니다. 신선해. 실물이 이쁘시네요.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좋습니다. 그 풍금 씨가 아까 제가 2부 끝에도 풍금 씨 출연하면 산불 물어본다 그랬는데 네. 고향이 이제 울진이잖아요. 네. 오빠가 공무원이라고 그랬다는데 어디? 울진 군청에 있어요? 네, 농촌 지도소. 그러면 네. 지금 뭐 눈코 뜰 새 없이 현장 돌아다니라 바쁘겠네. 네, 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경상북도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인쇄를 갖고 왔거든. 네. 여기 의성이 가운데인데 네. 여기 최초 발화 지점인데 네. 안동, 영양, 청송, 영동으로 쫙 불이 번지겠는데 네. 울진은 어때요 지금? 울진 기사는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제 통화를 해봤을 때는 네. 그 어제 이제 밤에 영양군 쪽에서 이제 영양이 이제 울진 바로 밑에. 네, 근데 이제 내륙 쪽이잖아요. 울진으로 치면 그렇죠. 그래서 온정면 쪽으로 약간 불이 넘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진군 온정면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밤에 이제 그 불 끄느라고 많이들 또 비상이었다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기까지 저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진은 아직 그 불이 번지지는 않은 상태로 네, 봐야 네, 되겠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 걱정은 많이 되겠어요. 네, 그 저도 이제 집에 부모님이 다 거기 계십니까? 네, 부모님도 그렇고 언니, 오빠 다 가족들이 다 있어가지고 네. 전화 통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통증 클리닉 해야죠. 네. 네. 근데 그 최국 씨가 안 나와가지고 김경래 PD가 풍금 씨한테 네. 통증 클리닉에 좀 게스트로 나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마침 나도 많이 아파요 뭐 그랬다면서요. 너무 잘 됐다고 제가 거기 꼭 나가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도 요새 여기저기 쑤신 데가 많아가지고. 아니 젊은 분인데 어디가 이렇게 통증이 있어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직업상 이제 장거리 운전에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무릎도 굉장히 아프고 허리도 그렇게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네, 자고 일어나면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그게 이제 통증이 왜 그러는 걸까? 네. 이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이라니. 아니 노안으로 그런 건지. 여보세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하여튼 방송 전에 보니까 두 분이 아까 앉아가지고 상담 네. 많이 하던데 김영건 원장님, 네. 다정한 원장님 어때요? 이렇게 진짜 상태를 들어보니까 풍금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거리 이동하실 때 무릎을 이제 구부린 상태에서 조금 장시간 앉아 네. 계시는 그렇죠. 게 많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앉았다가 이제 힐 신고 무대를 서시거나 그러시면서 맞아요. 이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다거나 쭉 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극적으로 자꾸 디스크를 좀 압박할 만한 그런 상황을 자꾸 이제 만들 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제가 좀 이 모형으로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예. 이 허리를 앞으로 그게 무슨 모형이죠? 이게 허리입니까? 이제 허리뼈 모형입니다. 네. 요 보면은- 척추뼈인가요? 요게? 네, 맞습니다. 지금 IPTV나 유튜브 보신 분들은 김영건 원장님 이 모형을 좀 비춰주세요. 네. 네, 여기다 한번 비춰볼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예. 허리뼈와 뼈 사이에는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빨간색. 네, 예. 맞습니다. 이 물주머니가 이제 뼈에서 오는 하중을 완충작용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스폰지처럼. 예,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물주머니가 앞쪽으로 더 많이 눌리게 되면서 예. 이렇게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뒤쪽에서 튀어나오는 디스크가 뒤에
척수 신경을 자극하면서 보통 허리의 통증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되게 아프거나 다리 쪽으로 이제 저리는 증상, 오, 맞아요. 시큰거리는 증상, 오, 맞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만드신다는 분들이 허리 아래쪽에서 이렇게 디스크가 이제 신경 자극하면서 아프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상황, 네. 허리가 앞으로 굴곡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그래서 구부러지지 않게 가슴 펴고 허리 펴는 자세를 가끔씩은 이렇게 일자로 네, 기지개 맞습니다. 같은 것도 켜고 그래야 되겠군요. 뒤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 꾸부정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러면 등 쪽으로 이렇게 뒤로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견갑에 힘을 줘서 이제 등을 좀 모아주고 가슴을 펴주는 자세하면서 살짝 턱도 들어주고 이러면 경추와 요추, 그러니까 목과 허리 그 디스크가 덜 눌리도록 이렇게 환경을 잘 만들어줄 거예요. 풍금 씨는 이제 브라보 아줌마 이런 노래. 네. 요새 뭐 또 신곡 나왔더라고. 뭐 밥 먹고 합시다. 네, 밥 먹고 합시다. 그렇게 노래할 때 또 풍금 씨는 이 또 율동을 좀 해. 네, 그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댄스 가수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댄스 가수? 댄스를 자꾸 이제 왜냐면 차를 장거리를 오래 타고 막 한 3-4시간 갔어요. 예. 그럼 이제 바로 내려서 춤을 막 추니까 그게 또 급하게 몸을 움직여서 또 허리의 통증을 유발시킨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어요. 춤을 막 추면서. 그러니까 그죠? 가끔 풍금 씨는 하여튼 그 가끔씩 기지개 켜고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이거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허벅지에 있는 근육도 이렇게 막 이렇게 때려주면 도움 된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죠? 장거리 이동할 때 이제 무릎 통증 말씀하셨는데 이제 무릎 뼈와 뼈는요. 네. 이제 자 모형을 다시 들었어요. 네, 모형을 한번 무릎 좀 뼈입니까? 보여드릴게요. 무릎이 예, 안 좋으신 분들. 맞습니다. 무릎 뼈와 뼈 사이에는 이제 완충 작용을 해주는 연골, 흔히 말하는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위치하게 되는데 예. 그 반월상 연골이 가장 좀 많이 눌리는 상황이 이제 무릎이 하중 가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뛴다거나 이런 상황도 있지만 무릎을 구부릴 때 더 연골과 연골이 맞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릎을 장시간 구부리고 있으면은 연골이 눌려가지고 이제 그 무릎 통증을 만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앉아서 이동하실 때도 무릎을 90도 이상 살짝 펴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좋겠고 보시다시피 무릎 관절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 이제 대퇴사두근. 그리고 이 대퇴사두근이 이제 슬개골 위쪽을 지나면서 슬개골 건으로 만나서 무릎에 이제 하중을 걸게 되는데 이 대퇴사두근을 풀어주는 게 이제 무릎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그러니까 엉덩이에서 무릎 사이에 있는 맞습니다. 넓적다리 그 허벅지 근육을 얘기 근육. 허벅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그냥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좀 이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장시간 이동할 때. 예, 무릎이 뭐 불편하실 차 타고 가시는 분이나 또 비행기 오래 타고 갈 때도 괜찮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좁은 좌석에 앉아 있을 네, 때. 허벅지 앞쪽 근육을 알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풀어주는 것으로. 뭐 이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구나 그래도 뭐 수술을 심각해요.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저 네? 딴에는 심각해요. 알겠어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 댄스 가수인데. 아, 알았어요. 예, 예. 가창력 최고인 풍금 씨가 댄스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문자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다정한 원장님, 김영건 원장님이 자 해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6501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매일 듣는 허리케인 애청자인데요. 오른쪽 팔꿈치 통증이 심해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통증 치료를 주사요법과 고주파 치료로 3년 동안 오랜 기간 받아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어떤 통증 치료 방법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정말 많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수술적인 치료가 좀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수술을 정하기 싫어서 혹은 이제 생업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둘 다 전완근을 많이 쓰시는 분들, 무거운 네. 물건을 든다거나 아니면 전완근이 이제 앞에 여기 팔꿈치 여기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손목하고 여기 중간에까지. 네.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에 근육들을 많이 쓰는 분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아픈데요. 예. 중간중간에 그런 근육들 좀 풀어주는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팔꿈치 보호대라든가 손목 보호대와 같은 그 장시간 작업하시거나 그럴 때는 근육이 너무 이제 그
하중을 계속 이제 근육을 쓰다 보면은 근육이 단축이 되면서 이제 그런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 보호대를 써서 그런 단축을 좀 막아주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계속해서 아픈데 어떤 그 주사를 이제 맞고 있는지 정확하게 성분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본다면 조금 이런 성분도 써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은 뭐 스테로이드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약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강화시키기 위한 증식 치료 이제 포도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콜라겐과 같은 주사로 좀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 얘기는 3년 동안 그렇게 주사 치료도 받았는데도 안 낫는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했는데도 안 낫는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순서는 이렇습니다. MRI를 촬영해서 이제 연부 조직에 정확히 그러니까 인대 손상이라든가 힘줄의 손상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고 예. 거기에 이제 맞는 치료법 뭐 몸 안에 다른 힘줄을 떼서 이제 이어 붙이는 수술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그런 부분은 지금 다니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급 대형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 3년이나 이제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가신 병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거기서 이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상급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테니스하고 엘보 그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궁금한 게 3년 동안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테니스랑 골프를 계속 치시면서 이 통증이 안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테니스랑 골프를 조금 쉬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팔을 그것도 많이 맞는 쓸수록 아니, 아플 수도 있잖아. 오른쪽 팔꿈치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게 그냥 명칭인 거지. 네. 아, 테니스 그래요? 쳐서 생긴다는 얘기는 테니스랑 아니지. 골프를 계속 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많이 쓸수록 아픈 거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쉬어보시는 게 운동으로 어떨까. 인해서 아프신 분들도 분명 있지만 그럴 수도 생업 있고. 때문에 아, 아프신 분들이 그럼요. 많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자, 유머 좀 하려고 그런 거죠 지금? 네, 얻어 걸릴까 싶어가지고. 네. 자, 여러분들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자,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영권 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디스크라든지 대상포진, 신경통 등등 여러분의 문자 상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865님이에요. 네, 7년 전에 회전근개 손상으로 2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4, 5년 동안은 괜찮았는데요. 1년 전부터 팔을 30분 정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콕콕 쑤시고 아파요. 팔을 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또 수술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이거 되게 잘 문자 주셨어요. 네. 이거 어깨 문제보다 목에서 신경 눌리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목 디스크 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관절의 문제면은 어깨를 들어 올렸을 때 이게 굉장히 그 감별 포인트가 되는데요. 네. 어깨를 들어 올렸을 때 어깨를 그때는 움직일 안 때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요럴 때 아프면 어깨 회전근개 문제를 제일 먼저 의심하는데 네. 근데 이제 어깨를 들 때 이제 통증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어깨를 들면서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얼기가 덜 눌리고 그래서 좀 통증이 경감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를 조금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주변에 있는 병원, 뭐 정형외과, 뭐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이런 주변 병원을 방문하시면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실 것 같아요. 네. 0865님 도움이 되셨으면 네. 하고요. 이번에는 바람개비님이에요. 풍금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척추 유합술 해야 되는데요. 일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급성으로 아플 때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척추 유합술 이게 뭐예요? 척추뼈를 이제 그 유합한다라는 얘긴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금속으로 된 핀을 허리뼈에 이제 이렇게 삽입을 해서 예. 척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덜 눌리도록 해주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그걸 유합술 그러는 거군요. 네, 유합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요. 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을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신경 증상 혹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일 것 같아요. 예. 급성으로 아플 때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슴 펴고 허리 펴는 이런 신전 자세를 해주시는 게 급성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마도 디스크 튀어나온 그 상황에 따라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릴 때 오히려 조금 덜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허리를 만약에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허리를 적당히 구부리시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허리를 많이 구부리시면은 디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뒤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자세를 최대한 취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먹는 약, 제가 항상 진통소염제 말씀드리는데 그런 진통소염제가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타이레놀도 이 경우에는 좀 도움이 돼요. 예. 급성일 때는 일단 급하게 이렇게 끌려고 한다면 네, 이렇게 아프신 분들한테는 타이레놀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바람개비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번에는 2037님 문자 상담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석 달 전부터 왼쪽 어깨래. 네. 움직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는데 큰 통증은 없는데요. 간혹 약간의 통증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운동요법으로 소리가 안 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움직일 때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예. 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나면 되게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텐데요. 뚝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다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관절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통증이 없다면 일단은 조금 지켜봐도 되는 증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뚝뚝 소리가 나는 거를 사실 의사들도 왜 소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저는 무릎에서 가끔 뚝뚝 소리 나는데 네. 이분은 이제 어깨에서 뚝뚝 소리 난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게 이제 관절염이 시작되는 초기에 활액이 줄어들면서, 이제 말이 좀 어려워진데 관절 안에서 윤활액이 있는데 그 윤활액이 줄어들면서 뚝뚝 소리가 난다는 의견도 있고, 뭐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관절이 맞부딪혀서 소리가 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확실한 거는 뚝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없다면은 직접적으로 지금 꼭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지금 어깨 근데 통증이 있을 때가 있대잖아요. 가끔. 이분은 가끔. 네. 요런 분들은 일단은 그 병원 방문해서 어깨 엑스레이 한번 확인해서 어떤 그 전체적으로 체형적인 문제라든가 석회성 병변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간단한 거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물통 운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양손에 500cc, 2리터까지 물통을 쥐고 가슴 편 상태에서 생수통 같은 거. 네. 예. 안쪽으로 45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45도. 뒤로 많이 젖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천천히 시간 나실 때마다 좀 이렇게 회전근개를 가볍게 자극하는 방법인데, 이런 가벼운 자극 방법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ml나 2리터짜리 생수병에 물을 채우고서 네. 이렇게 이 앞뒤로 이렇게 해봐라. 네. 그러면 팔꿈치는- 회전근개 근력에 도움이 된다. 네, 회전근개를 좀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회전근개가 막 강화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자극을 줘서 조금 씻겨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소리 나는 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고통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14살 때부터 무릎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따닥따닥 소리가 났는데 통증이 없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뭐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서 그 소리가 나는 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2037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통증 때문에 병원에 한 번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김영건 원장님? 저도 한마디 얹어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저 있는지 모르실까 봐. 정리를 하면 한번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죠. 뚝뚝 예. 소리가 난다고 다 겁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통증이 없을 때 뚝뚝거리는 거는 뭐 괜찮은 거다.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전혀 안 아픈데 네, 맞습니다. 의대 나왔어요? 아니 저도 한마디 얹어보고 저 싶어가지고. 동국대학교 사학과 출신이라잖아. 아유
원래 온데 쑤시고 그러면은 다 반의사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기 사학과 출신이니까 옛날 임금님들은 통증 같은 거 없으셨어요? 옛날 임금님들은 옆에서 다 알아서 다 잘 주물러 줬겠지 뭘. 알았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저 상담 문자가 아니고요. 아주 특이한 문자를 좀 길게 보내셨어요. 6767님께서. 저 김영건 원장님 잘 들어봐요. 네.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송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다 퇴직해서 6년째 동대문 근처 창신동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70살 이승종이라고 하는데요. 아는 분이요? 예. 현직에 있을 때도 아침 출근할 때 교통방송 들으며 출근했고 퇴직 후에도 2시 최일거리 캔 라디오 애청하고 있어요. 공장 식구가 8명이서 12시부터 라디오를 95.1에 맞춰놓고 최일거리 캔 라디오 기다립니다. 방송 듣다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수요일 날 오늘 김영건 전문의사가 나오던데 혹시 제 제자인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냅니다. 좋은 일 하는 것 보고 응원하고자 문자 보냅니다. 저는 해화동의 경신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였습니다. 아, 경신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저 해화동 경신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은사님이세요? 예, 저 은사님 맞습니다. 이승종 선생님? 네, 이승종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다니. 진짜구나. 네. 예. 뭐 이상가족 찾기도 하네 우리가. 우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오는 방송을 제 은사님께서 들으시고 문자 주시니까 끝나고 저 전화를 한번 하시든지. 예. 그래서 이승종 선생님이 지금 70살이시래네. 예, 아이고. 저보다 한 5, 6년 선배신 것 같고 예. 교사를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대. 그래가지고 봉제공장에 취직해서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승종 선생님, 네, 방송 끝나고 김영건 원장이 전화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선생님. 또 이런 또 인연도 있구나. 신기하다. 이번에는 9364 그 경신고등학교가 네. 축구 그 차범근 그분이 나온 데가 경신고등학교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축구부가 있죠 거기 맞습니다. 경신고등학교에. 예. 예. 차범근 선수. 풍금 씨 차범근 선수 알죠? 그럼요. 달리기 엄청 잘하시는 분. 무슨 종목 하시는데? 예? 무슨 종목? 축구. 내가 얘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범근은 우리나라의 축구 신인데. 그럼요. 네, 알겠죠. 예. 9364님입니다. 라이브의 여왕 풍금 씨가 나왔는데 라이브는 안 해요? 해야죠. 뭐 네? 할까요? 통증 상담하다가 라이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제가 애써 볼게요. 저기 김영건 의사 선생님. 네. 가수가 노래하는 거 옆에서 본 적 있어요? 텔레비전 말고? 처음입니다. 그죠? 예, 처음입니다, 정말. 아니 예전에 그 미용협회에서 네. 그 나오셨던 원장님이 저 되게 신기하게 바로 앞에서 보셨던 기억이 옛날에? 나는데. 네, 맞아. 근데 김영건 리안 혜영가 그분이죠? 네, 근데 김영건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의사. 그때는 저 헤어 원장님이요 앞에서 했고 네, 오늘은 저 통증의학 전문의 의사 앞에서 또 노래하게 생겼네. 네,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할래요? 라이브 좀 해달라는데. 네, 뭐 브라보 아줌마. 브라보 아줌마? 네. 요즘 밀고 있는 노래. 좋습니다. 자, 풍금 씨의 라이브를 지금부터 어디 앉아서 할 거예요? 서서 할 거예요? 서서 하면 뭐 허리 아프다며 괜찮아요? 네. 노래할 때는 안 아프지? 네, 노래할 때 안 아파요. 자, 어쨌든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알아서 해주시고요. 풍금 씨의 라이브 무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헤드폰을 끼워서 하십시오, 김영건 원장님. 브라보 아줌마. 영자 미자 춘자야 집안에 소문들 하느냐 순자 복자 희자 명자야 모닝커피 한 잔 마시자 집에서 하루 종일 꾸준히 일하고 시부모 신경 쓰고 남편도 신경 쓰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놔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화를 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남자야 집안에서 묵들 하느냐 순자복자 희자 명자야 모닝커피 한 잔 마시자 집에서 하루 종일 꾸준히라고 시부모 신경 쓰고 남편도 신경 쓰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놔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화를 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짠짜라짠짠짠 짠짜라짠짠짠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춰보자 보라보 아줌마 노래 부르고 춤도 춰보자 보라보 아줌마 브라보 아줌마.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김영건 원장님 어때요? 노래 가수가 옆에서 라이브 하는 거 처음 들어보니까. 이 음악 치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통증 클리닉 지금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김영건 원장님은 노래 잘해요? 저는 잘 못합니다. 자, 근데요, 지금 여러분께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 전문 채널 자막으로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왔는데 무죄로 나왔습니다. 원심을 파기했네요. 네. 법원 앞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무죄를 연호하고 있다. 이런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풍금 씨 노래 브라보 아줌마 들었고, 네. 저기요, 김영건 원장님. 네. 또 다른 청취자께서 또 2년에 대한 문자를 보냈는데, 김영건 선생님 경신고등학교 나왔다면서요. 경신고 교목 김종희 선생님도 아세요? 저는 김종희 선생님의 사위입니다. 김종희 네, 선생님 아세요? 기억납니다. 네.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는 사랑을 싣고 교목이면은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이시고 경신고가 이제 미션 스쿨이어서 그렇구나.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그 전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션 스쿨이라서 그렇구나.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네. 오늘 네, 공부 너무 잘했겠어요, 경신고등학교에서. 저 그렇게 막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겸손하시다. 네. 겸손하시다.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본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청취자들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3209님, 무리하게 걷기 운동을 해서 그런지요, 발 디딜 때마다 뒤꿈치 쪽 발바닥에 눌림의 통증을 느끼는데 걷기 방법과 찜질법 좀 알려주세요. 그 뒤꿈치 발바닥 아마도 이제 족저근막염의 초기 증상이시거나 아니면은 신발이 좀 잘 맞지 않아서 발에 염자가 생겼거나 그러실 텐데요. 아픈 지 3일까지는 보통 저는 이제 냉찜질을 권유드리고요. 냉찜질. 네. 3일이 좀 넘어가면서 이제 좀 지속적으로 아픈 통증이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한 5일 이후에는 온찜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냉찜질을 한 다음에 아이스백에다가 한 번에 차가운 거를 확 대면 너무 놀래니까 피부가 놀래니까 수건으로 한번 이렇게 싸서 아프신 부분을 조금 이렇게 식혀주는 그런 찜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3209님이 얘기하신 저게 족저 근막염인가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발바닥 아플 때 족저 근막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발바닥에서 이제 발의 앞쪽부터 발의 뒤꿈치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근막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발 형태가 이제 체중을 이렇게 부하를 견디기 위해서 발이 아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아치 형태의 바닥에서 텐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이게 보통은 많이 걷게 되면은 요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면서 이 텐팅하고 있는 구조물에도 이제 계속 장력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손상되면서 그렇게 뒤꿈치가 닿으면 아프다. 이러고 병원에 많이 오시거든요. 예. 자, 3209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후루룩 깍꿍 아이디 가진 청취자의
상담 문자입니다. 통증 상담에 이어서 음악 치료까지 정말로 대단한 후루루 깍꿍님이. 풍금 씨 매주 나와야 되겠네. 예, 음악 치료하려면. 저 음악 치료 잘할 수 있어요. 예, 예. 1232님께서도 풍금 씨 노래 너무 좋아요. 세탁소 혼자 있는데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가수로서 보람 느끼죠? 너무 보람되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저. 네. 저보고 그러지 말고 저 김경래 PD한테 얘기하시고. 집도 가까워요. 예, 예. 근데 출연료는 못 드린다는 아이, 거를 좀 괜찮아요. 알고 온 거죠? 저는 네. 음악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 정말 좋습니다. 행복하고 보람되고. 출연료는 뭐 저 김영건 원장도 못 드리고. 예. 이분이 왜 수요일 날 나온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병원을 수요일 날 휴진한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청취자 문자로 뭘 좀 의사분 중에 이거 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문자 좀 보내주시고 근데 이분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와줄 수 있냐 이랬더니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거지. 원장님 겸손하신데 마음도 이렇게 착하시고 아유, 얼굴도 과찬입니다. 잘생기시고. 아유, 과찬입니다. 이번에는 멋있으시네요. 9154님입니다. 예. 발바닥이 아닌 발날이 아픈 것도 족저근막염인가요? 발 뒤꿈치에서 새끼 발가락까지 가는 바깥쪽 말이에요. 이거 힘줄염일 가능성이 꽤 높고요. 족저근막염이 아니고 힘줄염. 힘줄염. 네, 이제 발 바깥쪽 발가락 5번째 발가락 바깥쪽에서부터 이제 이제 종아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비복근 뒤쪽에 있는 그 종아리 근육들 요런 쪽에서 이제 힘줄염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좀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발의 아까 말씀드린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의 통증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나중에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아니면 발목 관절통 같은 것들도 같이 좀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운동화신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네. 슬리퍼는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네. 자, 9154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엔 7281님의 문자인데요. 여기요 마취통증의학과도 있고 재활의학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다릅니까 역할들이? 원래 대학병원에서는 역할들이 다 이제 다르고 각자 맡은 분야가 이제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원한 일반 의원에서는 이렇게 자기 전문 과목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병원에서 수련받고 전문의 라이센스를 받은 과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부 다 1차 정형외과 진료를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5585님의 사연인데요. 풍금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80대입니다. 2년 전에 협착증 수술을 했는데 요즘 왼쪽 다리가 저리고 오래 걸을 수가 없네요. 쉬었다 걸어야 합니다. 라고 보내셨거든요. 허리 협착증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협착증이라는 게 디스크가 달아가지고 뼈가 붙은 상태 그걸 협착증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제 맞습니다. 예.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이제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협착증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의학에서 말하는 진단 기준은 좀 다른 얘기지만 좀 오늘은 어려운 얘기는 빼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렇게 좀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양측 다리가 다 저리고 못 걸으십니다. 양쪽이 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도 왼쪽 다리가 지금 저리시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허리 아래쪽에 디스크가 조금 더 왼쪽으로 이제 돌출이 되어서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네. 좀 허리 주변부에 이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과 걸을 때
가슴 펴고 허리 편 상태에서 약간 보폭을 넓게 걸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제 연세가 80대시면은 걷다 이제 낙상하실까봐 조금 그러시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잠깐 10분이라도 중간중간 일어나서 조금 이렇게 가슴 펴고 허리 편 상태에서 조금씩 걸으시길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밖에 말고 일단 집 네. 안에서 예, 네, 안전하게. 집 안에서요. 80대시니까 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약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약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담당 그 약을 받으신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은 이렇게 다리가 오래 저리시고 걷기가 힘드셔가지고 허리 쪽이 아프신 줄 알고 검사를 오래 여기저기 병원을 다 다니셨는데 결국에는 심장이 아픈 거였었거든요. 심장? 네,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저리고 걷기가 쉬었다가 걸었다 쉬었다 걸었다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5585님 그 만약에 허리 협착 수술 하셨다고 했지만 만약에 허리 쪽에 그게 안 보이시면은 혈관 검사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어떨까. 좋은 의견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동국대 의대 나왔어요? 아니, 아까 제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녀봐가지고 조금 쉬었다 걸었다고 하셔서 그 증세가 비슷하신 것 같아서 잘 때 다리가 굉장히 발이 시리고 다리가 저린 증세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세가 비슷하시면 그 혈액순환 쪽으로도 심장 쪽으로도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네. 어떻게 보세요? 되게 타당한 의견이고요. 네. 물론 그 아주 많은 케이스에서 있는 일은 아니지만 네. 그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왼쪽 다리가 저리다. 이 얘기가 그 협착증 증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양측 다리가 보통은 협착증은 아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선생님하고 지금의 치료 방향이라든가 먹는 약 이런 것들이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네. 보시고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혈액 순환 문제라든가 그러네요. 예, 그런 문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7522님이에요. 근육통 약 처방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 같은데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문제 하셨어요? 이 근육통의 약 처방하는 게 이제 어떤 약인지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어떤 통증이 생겼을 때 직관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참으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참아서 안 좋아지는 경우에 그 제가 항상 그 무섭다고 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좀 그 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경병증성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신경 자체가 변성이 되고 이거를 의사들은 와인드업 페노메논이라고 부르는데 신경 자체가 변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약을 써도 잘 안 낫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빠지는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약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약을 먹지 않고 그냥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근육의 불균형과 비대칭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진료를 해서 약을 처방 받으신 거라면 그 약은 먹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참고하시고요, 7522님. 자, 산불 얘기 좀 막 이야기 막 듣고 있는데 정치자 6306님이 저 아까 풍금씨 고향 울진이고 온정면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지금 6306님이 이런 문자를 지금 보냈어. 울진군 온정면 일부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어디 소식을 들으셨나 봐. 어제 밤에 이제 그 조금 불이 옮겨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아까 괜찮다고 그랬는데. 네, 또 불씨가 워낙 강풍을- 있었나 봐요. 네. 그 울진 어디예요? 고향 무슨 면이에요? 저는 매화면. 매화면. 네. 온정면하고 가까워요? 가깝진 않아요. 가깝진 않고요. 네, 바닷가 쪽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또 한 청취자께서는 이런 제안 문자를 보내셨네요.
산불 작업하다 고인되신 모든 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헬기 조정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이라도 건물 주변에 낙엽에 잔가지 치우고요. 산불 대비해서 각자 집이나 직장에서 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호스와 갈고리 등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김영건 원장님 오늘 몇 번째 나온 거예요? 오늘 네 네 번째입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너무 즐겁고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출연하면은 가요.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네. 풍금 씨는 일일 게스트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되게 이렇게 배워가는 게 많아가지고 되게 근데 약간 음악 치료도 된다 하시고 통증 치료도 칭찬도 되시고, 많이 네,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되게 뭔가 생활에 약간 그런 거 또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다음 되게 보람되고 주에도 뭐 좋아요. 할 일 없으면 잠깐 나오셔. 그럼요. 네, 불러주시면 저는 뭐 최국 씨가 언제든 나오는데 저 네.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조용히 있어도 나올게요. 예, 좋습니다. 예, 불러주십시오. 전 동대 사학과 학사 출신이 아니라 의대 나온 사람 같은. 의사학과. 자, 김영원 원장님, 풍금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끝곡은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이죠. 토요일 날 우리가 알고 가 해설해주는 너는 나의 비타민 박학기 가수. 왜 웃어? 불러봐. 너는 나의 비타민. 아니. 박학기 씨가 부릅니다. 향기로운 추억 들으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